네, 반갑습니다. 논술의 법칙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 겨울방학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고3 학생들은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으로 한 1년 안 남았죠. 보통 논술 시험이 아니면 뭐 수시 시험이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까놓고 이야기하면 10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월, 11개월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1년은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지나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갈립니다. 따라서 특히 이 겨울 방학 기간이 가장 길게 나 스스로 학교의 각종 중간 기말에 얽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길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잘 보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입시 계획을 쓰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학을 갈지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논술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이 겨울 방학을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죠? 입시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까? 그럼 내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죠. 내 현재 상태. 뭘 알아야 되나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수능 1등급이야. 내가 이때까지 본 거의 모든 수능 성적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내신 성적이 뭐 1등급 안에 들고, 그죠? 학교 수상 실적, 뭐 각종 활동들이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어떤 스토리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친구들일 경우에도 실제 현실에서 이런 친구들이 입시에 원서를 넣는다? 그러면 꼭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종합으로 몇 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결국 이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대학이 뭐 상위권 대학에 4개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뭐 연고대 논술을 한두 개 정도 더 넣는, 결국 이런 친구들도 논술을 한두 개 정도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입시의 어떤 원칙상,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논술 공부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옵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걸 갖추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입시에서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 학생부가 안정적으로 나와. 1등급인데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부가 이제 괜찮다. 내신과 뭐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뭐 그러면 논술은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최저 컷이 거의 1점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3점대, 뭐 중경외시 요 정도는 한 4점대까지 특목고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통과되는 케이스들, 즉 1차 통과가 되는 경우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지노선으로 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 두 번째, 수능이 한 1, 3등급 나와요. 1, 3등급 나오는데 학생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논술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이 뭘 요구하나요? 2등급 3개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내가 수능 성적보다 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반드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논술에 대한 기본 컨셉을 겨울방학 때 잡아두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름 돼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당황할 케이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좀 꼼꼼히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확률을 올릴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한 3, 4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가다 2등급도 찍고. 그래서 2에서 4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수능을 팔지 논술을 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 4, 3, 4가 왔다 갔다, 그 중에서 3, 4가 주로 자주 나오는 학생들은 기본은 수능이죠. 수능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확률상으로도 조금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수능을 단순히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겨울 방학 때 난 수능을 팔 거야 해서 무슨 기숙사 학원에 막 들어가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가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10년 동안 대입 논술을 가르치면서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도 어떤 상태에 도달하느냐, 막상 수능 성적이 요 정도 언저리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도 선택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술 국수형 탐구 중에서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내가 2등급, 1등급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수능 공부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어랑 탐구는 무조건 2등급, 안정적인 2등급을 맞겠다라고 이걸 메인으로 머릿속에 꽉 넣어놓고 공부하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에서 2등급 2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2등급 2개를 맞추면 경희대라든지 뭐 이런 외대라든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 중에서 국수형 탐구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쭉 메인을 하는데 이 일을 찍으면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2등급 2개, 그러니까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어떤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2과목 정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수능이 좀 더 잘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근데 2등급 2개를 못 맞으면 논술에서 넣을 수 있는 대학이 팍 줄어듭니다. 대학의 레벨이 확 낮아져요. 알겠죠? 겨울 방학 때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에 타겟팅 할 과목을 명확히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논술은 옵션에 가깝습니다. 옵션. 일단 수능을 올리고 내가 논술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여름방학 때 옵니다. 여름방학 때쯤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수능도 안 나와. 수능도 3, 4등급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이제 노리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노리면서 논술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해도 제 판단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좀 더 기회를 더 살리려면 이런 친구들 학생들도 논술을 조금 같이 가져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 학생들보다 조금 더 중요도는 조금 더 낮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 메인은 뭐죠? 3, 4등급 학생들의 기본 메인은 어찌됐건 수능이다. 다만 수능을 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2등급 2개를 확실하게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논술, 내가 적어도 지원할 대학의 논술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는 확인 정도는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입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내 수능과 내 학생부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3%입니다. 3%. 1, 2, 3% 안에 1, 2, 3, 4%밖에 안 돼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2, 3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금 현실 상황을 잘 포착을 하고 나는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그냥 막연히 수능 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내 현실을 조금 정확히 보세요. 보시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논술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논술을 가르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논술 수업은 언어에도 도움이 되고요. 논술 그 자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 언어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게 나왔죠? 보니까 제가, 올해 2015학년도, 수능시험, 국어 문제지를 보니까 비문학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뭐, 칸트의 어떤 미적 판단, 혹은 취미 판단이라고 하죠. 제 시문에는 취미 판단으로 나와 있던데, 하여튼 취미 판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취미 판단이라는 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판단할 때, 대부분의 어떤 특정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공유하는 뭔가 공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그 시민사회의 어떤 발전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어떤 이론들이 조금 나와 있는, 뭐 헤겔도 나와 있고, 어떤 디르켄도 나와 있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그 비문학 지문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독해할까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신채호 선생의 뭐 아와 비아, 요건 이제 수능이 아니라 논술 제시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 지문으로는 어떤 슈퍼문이 왜 생기는가, 뭐 달의 어떤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생겼다, 뭐 이런 것들 과학 지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어 국어 이제 시험을 보니까 비문학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제대로 읽어내는 어떤 독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겠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독해력을 키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금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포인트는 어디? 논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씩 할 겁니다. 이 논술 수업에 있어서 이 포커스는 어떻게 맞출 건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키울까?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포커스를 두는 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력은 뭐죠?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입니다. 자, 대학에서 이제 평가하는 어떤 사고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다른 뭐 특이한 사고, 예술적 사고, 뭐 종교적 사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죠?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 또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의 논리성을 잘 따질 수 있는가.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연결고리들을 발견해서 그 빈틈을 찾아낼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고요. 합리적 사고는 어떤 특정한 주장, 어떤 특정한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토대에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걸 입증하면서 생각 사고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의 어떤 사고력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연습시키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실제 대학 문제에서 나오는지를 연습을 시킵니다. 이 사고력의 토대로 뭘 공부를 하냐? 유형을 공부합니다. 유형이라는 건 뭐죠? 대학에서 나오는 유형. 요약하세요. 그죠? 비교하세요. 설명하세요. 비판하세요. 그죠? 자기 견해를 쓰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단순히 그냥 요약은 이렇게 하면 된다, 비교는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드러나는가, 즉 사고에 전제해서 유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때 사고력이 드러나는 글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사고력과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사실은 겨울방학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고력과 유형의 충분히 숙지를 전부 다 대학에서 기출된 문제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뭘 하느냐? 뭐 이제 실전 문제도 써봐야죠. 실전. 대학 실전 문제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요. 더 나아가서 각각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대학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점 포인트들은 뭔지,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결국 논술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사고력을 글 속에 드러낼 것인가, 단계적으로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독해에 나가고 자기 스스로 한 발 더 나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연습을 시키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대략 8강에서 한 12강 요 정도 사이에서 요 과정을 쭉 끝낼 생각입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아마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수업은 크게 이제 고3 수업은 4시간 수업을 합니다. 고3은 4시간 수업을 하죠. 보통 이제 쓰기, 그죠? 쓰기랑 뭐 문제풀이. 초반에는 이 시간에 강의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2시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초반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기본 수업 포맷은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기출문제 혹은 오늘 해야 될 어떤 사고력에 해당되는 문제 혹은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2시간 정도 풀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해설 강의를 이제 1시간 정도 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어떤 이론 강의를 조금 할 겁니다. 물론 섞여 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잠깐 끊어서 이론 강의를 조금 따로 떼놓는 이유가 조금 뜯어서 아이들이 연습시켜서 구분해서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들이 실제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1시간 할 텐데 이 1시간 하는 동안에 뭘 할 거냐면 같이 플러스해서 첨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쓴 걸 바로 그날 첨삭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첨삭 선생님이 한 분당 4명 정도, 그래서 한 15분 내외로 첨삭을 할 거고요. 학생 수만큼 이렇게 배정을 할 거고요. 당일 그날 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충분히 듣고 나서 이론 강의를 할 때 한 명씩 불러서 첨삭을 하기 때문에 그날 쓴 건 그날 첨삭을 받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바로바로 점검,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일 첨삭을 합니다. 당일 첨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주일 뒤에 첨삭을 하거나 하면 학생들이 다 까먹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 떠올리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로 수업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고3 논술 수업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을 갖출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쓰기에 급급해져. 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글만 그럴싸하게, 포맷만 그럴싸하게 읽어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어보면 아이의 생각이 읽히지가 않아요. 구조는 그럴싸하지만 얘가 생각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강의는 지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갖출 수 있는지, 내 사고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글을 쓰되 그 글 쓰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3 수업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편합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흡수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큽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논술 수업 자체에 적성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평상시 공부하던 습관들을 조금 버리고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게 사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조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논술 공부는 기존의 어떤 수능 영역 공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은 어떻죠? 시키는 대로 어때요? 막 머릿속에 쳐넣는데 바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넣는데 바쁜 공부기 때문에 논술 공부랑 수능 공부는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3 수업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 고3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는 대로 제가 게시판이나 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